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법의장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법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석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물가의 경계감이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PCE 지표 때문인데요. 예상치를 또 엇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 한번 좀 지표 예상을 해볼까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GDP 발표도 나오고요. 네. PCE 데이터까지도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그 시장이 환호할 만한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예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물가 예측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다시 하나 연결이 되는 게 그 금리 방향성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사실 이제 굉장히 견조한 미국 경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회장이 얘기하기로도 미국의 경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견조하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왔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예상보다 끈적하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사실 이제 그 PC로 인한 서프라이즈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유가도 같이 이제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올해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사실 연결되는 문제여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올 하반기, 그러니까 결국 올해 12월 말까지 금리 인하의 예상 횟수는 현재 한 두 차례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환호할 만큼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 경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탄탄하다라고 봤을 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조금 더 후퇴할 것 같습니다. 이제 2회 정도로 좀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양호하게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좀 메타의 이제 실적 이후에 지금 시간에 급락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좀 짚어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지막 5초 정도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죄송합니다. 지금 메타가 이제 시간외에서 16% 지금 급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큰 건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메타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던 네. 것 혹은 테슬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지금 두 기업이 굉장히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직전일 대비 사실 10% 이상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장 마치자마자 좀 실적 발표가 났는데, 그 CNBC 기사에서도 보면 지금 계속 수정이 일어나고 있는 게, 낙폭이 초기에는 11%였다가 최대 18%까지 갔다가 다시 좀 재조정받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너무 사실 이제 이런 초대형 종목들이 하루에 10% 이상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이 좀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지금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로 보면 실적 내용 자체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 어닝 같은 경우 사실 더 잘 나오긴 했었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가이던스가 일부 축소되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가이던스 축소와 더불어서 그 2분기부터 메타가 본격적으로 더 AI 모델 개발에 투자를 할 예상으로 지금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장기 펀더멘탈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 이상 이런 초대형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좀 엔비디아에 대한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돌연 오늘 3%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한 마이너스 1%고요.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락을 이용해서 좀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들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워낙 많이 투자하시는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실 이제 그 기술적인 지표 내용들을 좀 배제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악재가 되는 내용들을 한 번만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 사실 최근에 지금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확보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도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거쳐서 엔비디아 AI 칩을 우회 확보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대만 기업 뭐 서버에 탑재된 칩을 이제 그 중고 거래처럼 제3자 거래로 지금 확보했다. 뭐 슈퍼마이크로라든지 델과 같은 회사에서 서버를 구매하면서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구매가 된 이후에 중국 과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우주과학센터, 뭐 항공연구센터 등의 지금 AI 관련 도입이 필요한 기관들이 이제 납품이 되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스탠스로 지금 중국이 AI 관련한 최첨단 칩을 확보하는 걸 막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칩들이 중국 본토로 흘러간다라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이슈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혹은 추가적인 제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조금 전에 말씀했던 메타 같은 경우와 엔비디아를 지금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의 경우는 오늘 지금 제가 좀 전에 봤을 때는 17% 가까이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작년부터 혹은 장기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전 이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나오는 악재들이 정말 위험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국 서버에 꽂아 있던 엔비디아의 GPU를 쭉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구입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수출 규제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지만 허점이 드러났다라는 점. 근데 법 의장님께서는 큰 악재는 아닙니다만 심리적으로는 좀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오기석 법의장님께서는 AI가 바라보는 좀 시장의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요하게 좀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어떻게 좀 분석이 네. 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그 전주도 사실 변동성이 좀 올라가는데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고 그 직전주부터 사실 시장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혹은 이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험 지표가 뭐 수치로 보면 55까지 나왔는데 보통 0에서 100까지 움직이고 10 이상 올라가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수준 그리고 50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보통 평가받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지표 수준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위험 신호가 저희가 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데이터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지금 PC라든지 GDP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에 그 증시 상황과 투자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여지는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도 지금 이번 주에 참고한 주요 지표 이번 주에 그 위험도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주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기 국채의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PC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국채 변동성 세 가지인데 지금 PC를 제외하고는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변동성을 이제 주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채 10년물 채권 금리가 4.6%까지 상승하면서 올 연초 이후로 봤을 때 굉장히 한 70bp 가까이 지금 상승한 상태거든요. 0.7% 이상.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그 위험 신호들이 주식 시장에도 반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모델이 주요하게 보는 지표 단기 국채 변동성, 그다음에 이번 주 후반에 PCE 장기 국채 변동성 살펴봤는데 위험도가 낮지는 않네요. 지금 봤을 때요. AI의 위험 지수가 SVB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보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현재는 네.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다만 이제 저희 시그널 자체가
주간 단위로 새로 계속 갱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악재들이 다 소화가 되고 다음 주보다는 시장이 괜찮다라고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데이터들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일부 조심해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좀 구간에서 테슬라가 지금 저가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기에 좀 짧게 견해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었고 사실 메타와는 정반대로 실적이 예상치보다 모두 다 하회를 했어요. 모두 다 하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반등을 한 상태인데 결국 현재 시장은 개별 기업의 그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센티먼트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10% 이상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가 모델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갑론을박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장기적인 이제 투자 시각을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로보택시와 저가 모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을 나타냈는데 지금 변동성은 좀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기석 법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같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